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과 접선, 그러니까 접선 구하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문제에서 수많은 조건으로 접선을 구하라고 하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또 저런 조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조건에 따라 이제 구해지는 방식들이 약간씩 다른데, 일단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조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전부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볼까요? 자, 일단 접점이 주어질 때요. 처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 근데 보통 이 접점은 가정하기를 x1, y1으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가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문제에서 이게 주어지겠죠. 숫자로. 얼마,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접한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질 때.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좌표평면. x축, y축. 이렇게. 원이 중심을 원점에다 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점에 중심이 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접점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런 점이 접점으로 주어졌다. x1, y1이죠. y1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주어진 거죠.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을 굳이 한번 잡아보면 지금 중심이 어차피 원점에 있으니까 x제곱, y제곱, 반지름은 뭐 r이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접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접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면 되는 거죠.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걸 어찌 구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할게요. 첫 번째는 일종의 자취예요. 자취. 근데 뭐 자취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임의의 점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 빨간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접선 위에 있는 점을 가정합니다. 하나를. 이 정도라고 할까요? 우리 여기 이제 모든 점들을 대변한 점이에요. 점 하나를 이제 x, y라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그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내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해 놓은 식이 그 식이 될 거니까,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x랑 y로 이 점을 가정했어. 그래서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 그 관계식이 바로 무엇이냐? 이 직선 위에 있을 그 점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그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취라는 건 별거 없고 이미 한 점을 가정해서 그 가정된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관계식이 바로 그 조건에 맞는 x, y를 모아놓은 점들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관계를 볼까요? 자, 어떻게 관계를 찾을 것이냐?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중심에서, 그렇죠? 이 중심에서 여긴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당연히 수직이겠죠. 수직. 그러면 이 녀석, 즉 0,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x1, y1까지 이 기울기, 이 기울기랑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이 접선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수직 관계. 그러니까 수직이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0, x1, y1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x 증가라는 분의 y 증가라는 거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0, 어차피 x1 하나 되고 y1 마이너스 0이니까 y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녀석의 기울기. 그리고 이 빨간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바깥쪽에 한 점 우리가 x, y로 가정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주어졌고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점과 이 점으로 기울기를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그 기울기는 x-x1, 그렇죠? x-x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위에는 y-y1 순서가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곱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이니까. 이런 관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우변으로 넘겨.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곱해서 넘어가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y1 마이너스 y1 됐죠? 여기 곱해서 넘어가서 다시 데리고 오니까 플러스 x1 x 마이너스 x1는 0 됐죠? 여기까지. 자, 이거랑 이거를 곱해서 전개시킬게요. x1 x 되죠? 그리고 얘랑 얘 전개한 건 우변으로 넘겨놓겠습니다. 우변. 왜 넘겨요?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얘랑 얘는 전개하니까 y1 y 그치?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서 y1 제곱도 넘겨.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원 위에 점이 하나 주어진 거잖아요. 접점이니까 어쨌든 원 위에 하나의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점이 여기에 들어가서 당연히 성립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위에 점이니까. 들어가 성립한다. 여기. 그러니까 x1 들어가 x1의 제곱, y1 너도 들어가. y1 제곱되니까 여기 r 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 위의 점으로 가정한 x1, y1은 이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서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x1의 제곱과 y1의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더라? r 제곱이 될 수밖에 없구나. 얘가 뭐가 됩니까? r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식의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기억을 해둘만 하죠. 꼭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억을 해둘만 하다, 하면 편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원의 방정식이 있어. 원의 방정식이 있어. 근데 x가 제곱, y가 제곱이죠. x제곱, y제곱. 그런데 그 위에 한 점이 x1, y1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이 x제곱된 걸 잠깐 살짝 탁 뜯어가지고 x 곱하기 x. 그 x 뜯어서 그 중에 앞에 있는 x에다가 얘를 대입해요. y도 뜯어, y1 대입해. 그러면 두 개로 뜯어진 xx에 x1 하나 대입,yy에 y1 하나 대입. 얘는 숫자로 나와 있을 거고 얘는 x라는 y라는 문자로 남아 있을 거고 알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알겠지? 안 외우는 것보다는. 꼭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요 모양은 좀 기억을 해둘만 하다. 그래서 자취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이제 공식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직접 구하기라고 할까요? 직접 구합니다. 직접. 알겠죠? 요걸 이제 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정하지 않게 해요. 이거 가정하지 말고 요거 없이 직접 요거.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딱 두 개잖아요. 기울기, 지나가는 한 점.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요 지나가는 한 점은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줬으니까 x1, y1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 한 점. 괜찮죠? 이렇게 준 거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 기울기를 어찌 구하냐? 구하면 되죠. 왜냐면 이것도 내가 알고 얘도 주어졌으니까 알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아까 그게 얼마였냐면 얘였죠. 얘. x1, y1. 그렇죠?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의 기울기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랑 내가 구하려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관계. 즉,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찌 되느냐? 이 녀석의 수직인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y1분 x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y1분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빨간색의 기울기를 얘를 이용해서 직접 구하고 지나가는 점 x, y, x1, y1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직접 만드시면 돼요. 해볼게요. y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y1분의 x1 됐죠? 이렇게. 그리고 다 알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x1 그다음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를 내가 직접 구하고 지나가는 점도 직접 써가지고 만든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정리하면 얘가 여기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도 곱해야죠. 전부 다 y1, y1 곱하고 y1, y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1 남은 거 얘랑 또 분배하면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그리고 아까 얘랑 또 곱해야 되죠. y1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r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왼쪽으로 넘겼을 때 그렇죠? x1, x y1, y r 제곱
어차피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이랑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인데 통상 이걸로 구합니다. 알겠죠? 통상 이걸로 구하니까 이 방법을 꼭 이용해서 구할 줄 아셔야 되고 참고로 요 식도 외워두면 편하다. 알겠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원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중심이 그 원점에 있는 이 상황이니까 문제는 이제 그럼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찌 될 것이냐 요걸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단 요거 살짝 지우고 지금 공간이 남긴 남았는데 이게 좀 적으니까 지우고 이번에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이제 특정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심이 이제 좌표 평면상에 놓이는 그런 경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갈까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하지만 그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을 때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한번 구해볼까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은 필요 없죠. 어차피 중심이 원점이 아니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하고 위의 점이 역시 하나 주어졌어요. 여기 위의 점 x1, y1으로 뭐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중심의 좌표 a, b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은 r이라고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 거니까 x-a제곱 y-b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당연히 위의 점이 x1, y1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입해서 만들어진 이 관계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접선이 이렇게, 그렇죠? 접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구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자취. 일단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를 가정해서 뭘로 가정해요? x, y라고 가정하죠. 얘네들의 관계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뭘로 구할 것이냐? 기울기를 매개로 구합니다. 기울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a랑 x1, b랑 y1,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죠.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x1에서 a 뺀 거 분의 y1에서 y 뺀 거, b 뺀 거. 됐죠?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얘. 얘랑 얘의 기울기도 구하면 되는데 얘랑 얘의 기울기는 두 점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x-x1 y-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수직관계니까 곱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집니다. 됐죠?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자, 얘랑 곱해 넘겨 다시 데리고 와. 그러니까 곱해 넘겨 다시 데리고 와. 이렇게 되죠. 곱해서 넘겨서 다시 데리고 오니까 x1-a x-x1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y 뒤쪽에 쓸게요. y1-b y-y 이렇게 됩니다. 는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뭐 여기까지 해도 사실은 a나 뭐 b나 x1, y1 전부 다 이제 나와 있는 값이니까 x랑 y로 되어 있는 관계식이 만들어졌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모양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x-a 없던 게 생겼으니까 보상을 해줘야겠죠.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전개됐을 때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나 하시고 그 다음 더하기 요 녀석 그대로 씁니다. 요것도 이제 모양을 좀 바꿔서 쓰면 y-b 마이너스 묶고 y1 다시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어차피 또 전개됐을 때 33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거랑 이거를 전개 그러면 x1 마이너스 a에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랑 제곱이 되죠. 이 제곱된 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우변으로 넘길게요. 얘랑 얘를 일단 곱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 그리고 얘랑 얘도 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죠. 넘깁니다. 우변으로 넘어간 녀석들은 x1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접점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 하나 나왔잖아요. 그때 r제곱 얘도 보다 r제곱 이게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결론. x1-a, x-a 더하기 y1-b, y-b 우변 r제곱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즉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접선의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해석을 조금 도와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x-a가 제곱이니까 이게 두 개가 곱해져 있다. 이것도 제곱이니까 두 개가 곱해져 있다. 그중 앞에 거에 이 점 대입 이거 그중 또 얘 둘에서 또 앞에 거에 얘 y1 대입 요거 뒤에는 이제 xy. 실제로 요 녀석만 이제 문자로 남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어진 상수값이니까 x랑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돼서 직선을 의미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얘가 두 개 있고 대입한 형태로 생각을 해도 맞아 들어가는 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특별한 모양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암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선생님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나와도 돼요. 여기까지만 나와도 어차피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 몰라도 적용해서 풀 수는 있다. 어찌됐건 만약에 뭐 참고서나 아니면 문제 풀다가 이런 공식이 보이면 이런 연유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 볼까요? 직접 구하기. 그냥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걸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어렵게 공식 외워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자, 어찌하느냐?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점 두 개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도 어때요? 얘네 둘이 수직 관계니까 빨간색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이 녀석이 아까 이거였죠. 요거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수직인 게 저 접선의 기울기니까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b y1 마이너스 b x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이게 기울기예요. 그리고 한 점은 당연히 어디를 지납니까? x1, y1 지나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y는 기울기. 실제로는 어차피 값으로 다 주어져 버리니까 이게 깔끔한 하나의 덩어리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모양에 괜히 또 지레 겁먹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x-x1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그냥 이걸로 구하세요. 알겠죠? 공식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일단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고 당연히 그 기울기 이용하면 수직이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지난 한 점은 이제 갖다 쓰면 뭐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이던 중심이 원점에 있는 특별한 모양이던 간에 하나의 직선이 어쨌든 만들어질 것이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기를 해봤으니까 접점이 주어지지 않을 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접점을 대신할 뭔가 다른 조건이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자, 접점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럼 무엇을 대신 줄 것이냐? 이렇게 두 개를 대신 줍니다.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외부의 한 점. 그러니까 접점은 아니고 바깥쪽에서 이 외부의 한 점을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로 통상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그러면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기울기를 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부의 한 점을 준다는 얘기니까 외부의 한 점 뭐 p, q라 하면 이 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선 가정을 할 수 있죠. 접선 가정. 왜 가정할 수밖에 없느냐? 접선을 직접 구하려면 기울기 알아? 위에 점 알아? 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울기만 알고 점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울기만으로 접선을 표현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가정 단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y는 mx, 기울기 m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 상수 하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거죠. 지금 얘는 알아. 뭘 모르는 거예요? 얘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n값만 구해내시면 접선의 과정을 구할 수 있다. 얘는 아니까 얘를 어떻게든 구하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가정합니다. 기울기를 모르니까 가정할 수밖에 없죠. 점 하나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상대적으로 y는 mx, 요거는 가정. 근데 내가 지나는 한 점은 아니까 괄호 치고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요거 있죠. 요거는 가정, 그렇죠? 요건 내가 모르는 값이야. 이거 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요건 알아, 그렇지? 얘도 알고 얘도 알죠.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해요. 이거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y절편값, 그 나머지 요 상수값을 몰라. 이걸 구해야 돼. 우리 반면에 얘는 지나가는 점은 알아. 하지만 기울기를 몰라. 어쨌든 이걸 구해야 돼. 두 가지 상황 나눠서 풉니다. 일단 이걸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특정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기울어졌다 라고 치면 사실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특정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항상 두 개씩 납니다. 두 개. 알겠죠? 항상 실제 접선 두 개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반대쪽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알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심이 만약에 원점이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때 생기는 y절편값 있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n값이라고 만들었던 요 n 마이너스 n이라는 게 정확하게 원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y절편값이. 안녕하세요. 문가운 선생님이 어디 가서 교실에서 알겠습니다. 이 값이 두 개로 나오는데, 두 개로 나오는데 어쨌든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원하고 이 접선이 접할 때 중심에서부터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 관계가 뭐랑 똑같다? 그렇죠?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랑, 그렇죠? 우리가 가정했던 이 녀석이랑 이 중심에 잡혀. 지금은 0,0이니까 0,0과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관계를 한번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뭐 정리할까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능력 이렇게 하시고, 중심의 좌표는 0,0이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요게 m 제곱 플러스 1이죠. 제곱하니까. 그리고 0, 0 대입하면 절대값 m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요게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이거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절대값을 펼치면 n 값이 두 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r에 루트, 그쵸? m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n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우리가 이 가정한 녀석을 접한다라는 조건, 접하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래서 중심부터 거리, 그게 반지름과 같다. 정리했더니 n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바에 따르면 식이 이렇게 되고 뒤에는 n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r 루트, 그렇죠? m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지금 뭐 플러스 값이 y절편값 하나, 마이너스 값이 y절편 하나 이렇게 정반대로 찍혀요. 물론 이거는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에 대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구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성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요 원의 방정식, 당연히 뭐 이거는 굳이 뭐 언급 안 해도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연립을 하셔도 돼요. 아까 조건이 두 개였죠. 기하적인 방법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그래야 접선, 그치?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그 판별식이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의 관계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연립을 한 후에 어떻게 해도 돼요?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사실은 이 두 가지 관계, 뭘 쓰던 이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걸 공식으로 소개하는 문제집도 있는데 기억을 해두면 좋긴 좋아요. 그렇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건 사실은 평행이동하면 간단해요. 근데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공식보다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됐고. 다음 마지막 요 외부의 한 점. 요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자리가 좀 없을까요? 좀 돌릴까요? 설명 중간에 우리 고은 선생님 오셔가지고 딸그락딸그락 챙겨가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갈게요. 다음 건 요거 해볼까요? 외부의 한 점.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 자, 원이 하나 있죠. 외부의 한 점. 뭐 이런 데다 잡을까요? 외부의 한 점. 이런데. 외부의 한 점. P, Q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P, Q로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접선을 만드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여기서 선을 그어서 접선이 된 얘기죠. 이렇게 하나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접선 하나,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도 하나. 접선이 두 개 생깁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특정된 녀석도 사실은 두 개 생기고, 그렇죠? 외부에서 그은 것도 두 개가 생겨요. 그렇죠?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푸는 방법은 일단 가정해서 접선 관계, 다시 말하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같다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얘도 예를 들어서 뭐 0,0이라고 하면, 물론 0,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까 가정한 바에 따르면 기울기는 가정했고 이렇게 되겠죠? P죠, P. A가 아니고 P. Q.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녀석을 정리해서 얘와 0,0 혹은 0,0이 아닌 어떤 다른 점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거리가 뭐가 똑같다? 반지름, R과 똑같다 라는 조건을 잡으시면 이 M 값을 구해낼 수가 있죠. M 값. 알겠죠? 어이구.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요거 전개하면 뭐 mx, 그렇죠? 넘어와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p,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죠. 일반형. 0,0이니까 점과 거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뭐가 됩니까? m제곱 플러스 됐죠? 이렇게. 그리고 0,0 집어넣으니까 얘 0 들어가고 얘 0 들어가서 나머지 얘죠. 절대값의 마이너스 mp 플러스 q. 뭐랑 똑같아? 그럼 요거 우변에 넘겨서, 그죠? 요거 우변에 넘겨서 양변 제곱, 루트 없어져 절대값도 풀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요 식이 잘 보세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이렇게 돼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m을 정리했을 때 그 식이 바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더라. 그러면 보통 m값이 두 개 나오죠. 두 개.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걸 의미하는 기울기, 또 다른 하나는 얘를 의미하는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m값이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 하나, 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m값을 구하라는 경우도 있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뭐 그렇게 생길 두 기울기를 곱한값이 얼마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 그 기울기를 합친 게 얼마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 이렇게 해서 기울기와 기울기를 각각 구하라고 하지 않고 곱이나 합을 물어보기도 한다. 왜냐?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m값이 두 개일 테니까.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좀 지워놓고 옆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그었던 접선 찾기를 했었는데 요 중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좌표 평면이 좀 필요해서 Y축, X축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이 이렇게 지금은 뭐 중심이 원점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R, 마이너스 R이겠죠? 반지름 R이라고 잡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X제곱, Y제곱은 R제곱 1이 되는데 외부의 한 점이 하필이면 알겠죠? 하필이면 요 반지름이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라인 여기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좌표를 뭐 만들어 보면 X좌표는 R일 거 아닙니까? Y좌표는 뭐 Q.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두 개 생기죠. 이렇게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죠? 접선이 두 개. 생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외부의 한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를 내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죠. y는 m x-r 플러스 q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 있잖아요.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이렇게 x축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선은 직접 구할 수 있죠. x는 r. 그럼 요 노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도대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선은 직선인데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아서 x는 r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형태로 직선을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서 식을 대입해서 풀었을 때 요 선에 해당되는 요 m 값은 나오지가 않는다. 알겠죠? 나올 수가 없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여기 혹은 뭐 여기 동시에죠. 이렇게. 그러니까 0,0에서부터의 거리가 그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 n값을 우리가 구했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일단 이 녀석이 전개됐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mx-y 마이너스 mr 플러스 q는 0.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에 적용을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지금 0,0이니까 중심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r 플러스 q 그렇죠?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반지름과 같다. 이런 조건. 됐죠? 자, 이거를 우변 넘겨 양변 제곱해 그래서 풀면 m값이 나올 텐데 넘겨서 제곱을 하는 그 순간 얘는 절대값 없어지겠죠? m제곱 r제곱 2rm q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의 제곱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우변 넘어가서 제곱됐으니까 얘는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r제곱 m제곱 여기 m제곱 r제곱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정리하면 이 녀석은 2rqm 그렇죠?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m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m에 관한 2차식이 아니라 몇 차식이 돼요? 1차식이 됩니다. 아까는 얘를 우변에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해도 여기 보면 mp 여기는 rm 제곱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곱을 해드려야 되는 p 제곱 m 제곱이고 r 제곱 m 제곱이 돼서 안 없어지죠. 그래서 m에 관한 2차식이 남아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아짐으로써 어때?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m에 관한 1차식이니까 m값이 뭐만 나온다? r제곱 마이너스 q제곱을 그죠? 넘겨놓고 얘로 나눈 거. 즉 값이 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와. 한 개. 그러니까 근이 몇 개?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녀석은 이게 되는 거죠. 얘는 안 나와, 얘만 나와요. 그래서 직선을 잡을 때 사실은 그 직선이 두 개가 생겨야 맞는 거죠. 접선이 여기서도 접선, 여기서 접선인데
우리가 구하는 요 m을 가정해서 만드는 요 1년의 m값 구하기에서는 요 녀석에 대한 m값만 나온다. 얘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직접 그려서 하나는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직접 그려서 하나는 찾는다. 나머지 하나는 계산으로 찾고. 보통 이제 요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그은 접선 문제는 하필이면 반지름에 뚝 정확하게 그 수직 관계에서 접선이 그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저런 경우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통상 얘랑 똑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접선에 관련된 방정식 구하기는 끝이 나요. 알겠죠? 이제 연습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과제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 텐데 잘 기억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